고생코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어 1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제2의 이더리움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임팩트 있는 친구들 바로 솔라나와 BNB, 또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친구 FTT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BNB는 17년 ICO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RC20,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 토큰으로 시작이 되었죠. 현재는 자체 메인넷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할인과 바이낸스 런치패드 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CG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창펑자오가 만든 바이낸스의 거래소 토큰, 중국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 규제들로 인하여 현재는 고정된 본사가 없이 몰타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 초기 BNB는 약 2억 개의 발행을 했으며 디스플레이션 토큰을 지향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9.3% 정도가 소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솔라나는 아나토리 야코벤코가 17년도에 설립했으며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의 대표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레이어 1 코인입니다. BNB와 유사하게 디플레이션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연간 15%씩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구조에 가까우며 모든 트랜잭션 수수료의 50%를 소각합니다. 17년, 18년도에 공격적인 투자를 받았으며 20년도에 바이낸스에 상장하며 우리에게 등장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FTT 역시 샘 뱅크먼 프라이드, 우리는 뽀글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친구가 19년도에 설립한 거래소인 FTX 거래소의 토큰입니다. 토큰 용도가 초창기 ERC20에서의 BNB와 유사합니다.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의 할인과 FTX 자체 플랫폼의 이용 수수료를 할인해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이낸스의 런치패드처럼 FTX IEO 진행 시 FTT 토큰이 필요하다는 점도 매우 과거 BNB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NB와 솔라나를 먼저 비교해보자면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 즉 이더리움을 제외한 레이어 1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BNB는 ERC20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18년 5월 BPE 자체 체인을 탄생시켰으며 BNB를 덱스와 바이낸스 체인의 가스 수수료로 지불하게 만들었었죠. 이후 20년 4월에는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추가한 EVM 호환이 가능한 BP20 체인을 만들어 현재까지 디파이와 뎁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상장 이후 솔라나 코인의 락업이 대량으로 풀리기 전까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대량 락업이 풀리는 날 샘이 트위터에 모든 솔라나는 내가 사겠다,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하며 1달러에서 200달러까지 폭풍 성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솔라나 기반의 수많은 뎁 유치와 디파이 프로토콜의 탄생이 있었죠. 둘을 더 비교해보자면 BNB의 TVL은 약 3위, 솔라나의 TVL은 6위로 디파이 부분에서도 BNB가 우위에 있으며 모든 레이어 1들이 겪는 문제점인 이더리움과의 호환성 측면에서도 BNB가 현재까지는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22년 4월 EVM 호환 솔루션의 알파 버전을 출시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기술적으로 초당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TPS는 솔라나가 약 71만 TPS, BNB는 약 132 TPS로 솔라나가 훨씬 빠르다고 느껴집니다만 21년 불장에서 솔라나가 주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뻗었던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빠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불장에서 네트워크가 폭주해버린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유저들이. 현재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BNB는 BSC 체인에서의 주요 의사 결정은 바이낸스에 의해 결정되며 솔라나는 향후에 토큰 홀더들을 중심으로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들을 만들 생각이라고 합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차이가 후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트워크 비교는 BNB와 솔라나가 맞겠죠. 그럼 거래소 토큰으로서의 비교, BNB와 FTT를 해봅시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FTX의 초기 투자에 바이낸스 산하 투자 기관인
바이낸스 랩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낸스가 새끼 호랑이를 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현물, 선물 거래량만 보더라도 바이낸스가 FTX보다 8배 이상 거래량이 많으며 현물의 암호화폐 개수도 바이낸스가 FTX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FTX의 현물, 선물 거래 수수료가 바이낸스와 동일하거나 더 싼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샘 역시 파셈 상품에 능한 트레이더 출신이라 그런지 수수료도 싸며 주식과 연동한 코인과 레버리지 상품 등을 다양화하는 등 이 부분은 FTX가 더 우월해 보이기는 합니다. 두 거래소는 BSC 이더리움 체인에서 솔라나, 이더리움 체인에서 각각 다른 NFT 시장을 도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이낸스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BUSD가 있는 반면 FTX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로 보여집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CG는 BNB 하나를 갖고 거래소 토큰 네트워크 역할을 다 하는데 왜 샘은 솔라나와 FTT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할까라는 의문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샘의 트위터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샘은 두 가지의 구조 개선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결제 개선입니다. ACH나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 송금 시에 하루에서 많으면 한 달까지도 소요되는 점을 블록체인의 특징, 솔라나의 빠른 속도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 구조의 개선입니다. 주식 거래소는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식을 매도하면 2일이 지나서야 출금할 수 있죠. 각종 증권사와 같은 중개자들 때문에 투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자금 이동에 제한이 걸리고 중개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다른 것도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토큰 거래에는 누구나 거래소로 바로 주문을 보낼 수 있고 토큰화하거나 현금화를 한다면 출금까지 2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결제를 위한 네트워크와 시장 자체의 모순을 거래소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FTT를 스테이킹하면 세럼이라는 토큰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 세럼은 솔라나 생태계의 디파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솔라나를 접하고 생태계에 유입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솔라나와 솔라나 내 생태계를 통해 늘어난 자산이나 경험을 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FTX 거래소로 유입이 되는 것이죠. 시작은 FTT 토큰으로 시작하여 솔라나 네트워크와 그 생태계의 경험 그리고 또다시 FTX로의 유입 설계가 아주 좋아 보이죠. 자, 지금까진 BNB, 솔라나, FTT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CG와 샘 뱅크먼이 그린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 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볼까요? 먼저 CG는 라이센스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을 받아주는 곳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본사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 최적화시킨 UI, UX를 제공하여 모바일 세대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죠. 크립토 시장 내에서는 거의 모든 섹터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웹3 3.0과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바이 기관들과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들려지는데 두바이 쪽이 최근 핫한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보이네요. 바이낸스 US 또한 미국의 규제에 맞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CG는 크립토 내에서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단 신개념과 서비스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BNB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 평가는 사용자들에게 맡기는 전형적인 탈중앙화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샘 뱅크먼은 CG와는 조금 다릅니다. 샘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FTX를 시작했고 기존 전통 회사와 산업들과 손잡는 것을 보면 법 규정을 준수하며 리스크를 최대한 해칭하고 구세대와 신세대와의 결합을 중요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신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샘은 투자와 더불어 M&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그가 일했던 전통 금융 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이죠. 어찌 보면 트위터에서의 활동과 여러 인터뷰들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 CG처럼 신개념, 신사업에 대한 열정보다는 구산업과 신산업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FTT도 BNB처럼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다만 솔라나의 존재로 굳이 맨크머니 그런 움직임까지 보일까라는 생각도 만들게 되는 영상이죠. 새로운 영역 그리고 다음 불장에 미친 듯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BNB, 솔라나, FTT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